네, 이 시간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연장해줘서 조금 여유가 있나 했더니 벌써 다음 주가 이제 세금 보고 그 납부 기한이 마감이 되는 그런 날짜인데 월요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우리 한인들의 소득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옐로우로 지금 내려갔고 뭐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팬데믹 이전하고는 비교를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회계사들은 고객들이 영업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정리하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요. 2020년 소득세 신고를 정리하면서 이제 좀 드러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는 예년과 달리 이제 두드러진 것은 실업수당 신청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런 것은 이제 뭐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또 비즈니스들도 매상이 전반적으로는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의외로 성장한 비즈니스들도 있었고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 비즈니스가 성격상 팬데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던 곳이나 그걸로 인해서 반대적인 급부를 받은 그런 비즈니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비즈니스가 성장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온라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반면에 또 팬데믹 이전에 어려웠었던 비즈니스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히려 회생의 그 길이 열린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골프장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네. 갑자기 팬데믹으로 인해서 골프 인구가 늘면서 오히려 그 호황을 누리는 네, 네. 그런 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클로즈했거나 이런 그 고객들의 수는 작았고 그렇지만 그 비즈니스에 그냥 정말 마지막에 이거 조금만 더 가면 우리 문 닫을 것 같은데 하는 순간에 PPP라든지 네, EID의 네. 론 같은 것이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즈니스를 좀 더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기가 회복의 됨에 따라서 고객들께서도 이제 지금 이제 2021년 하반기 2022년은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업종별로 좀 격차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좀 슬로우했다. 그렇죠. 당연히 비즈니스는 좋지 않았죠. 네, 네. 근데 아직 소득세 신고 안 하신 분들 상당히 또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달 연장을 시켜줬기 때문에 다 빨리 하셨을 것 같았었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또 빼먹는 것도 많고 실수하는 부분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올해 세금 보고를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 다음 주까지 맞춰야 되시는 분들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뭐 벌써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마감이요. 예, 그러면 모든 것이 그래 무슨 일이든지 서두르면은 네.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또 지금 그 회계사들 입장에서 보면 금년 텍스 시즌은 평상시에 비해서 미니멈 1.5배에서 2배 정도 업무량이 늘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아시다시피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발표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는 당연히 회계사들한테 몰렸고 네네. 회계사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뭐 매년 발생된 것 같으면 과거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겠지라고 하겠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팔로업도 굉장히 그 시간을 많이 소요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지금까지도 소득세 신고 안 하신 분들 같으면 차라리 회계사들께 연락을 드려서 연장을 하고 우리가 천천히 준비하자 그러는 것이 회계사들한테 숨통도 좀 틔워드리고 본인들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5월 17일 전에는 파일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실수를 이제 그 미니마이즈 시키고 자기가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닌 본인들이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내용부터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인의 이름 스펠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소셜 스키티 넘버라든지 간혹가다 본인은 이사를 했는데 미처 회계사한테 그 얘기를 전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또는 지금은 이사를 안 했는데 5월 말로 이사를 갈 예정이야.
이럴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가 확정이 되었다면 차라리 새로운 주소로 넣는 것이 네, 네.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소득 그러면은 본인들이 대충 알고 계세요. 아내가 지난해 얼마를 벌었지, 뭘로 얼마를 벌었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소득의 규모와 소득세 신고사항에 나타난 규모와 비슷하다 그러면 맞는다고 보면 되고 네. 그렇지만 그것이 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든지 자기가 확실하게 벌은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은 소득세 신고를 하는 지금 이렇게 임박한 이런 순간에 늘 필요는 하지만 특히 이렇게 서둘러서 할 때는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스티뮬러스 책을 못 받으신 분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본인들이 그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클레임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마지막에 보내기 전에 한번 회계사랑 확인 한 번 정도 해두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언해 주신 건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 일주일 안에 다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없다면 조금 더 연장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고 기본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실수 없이 해라. 뭐 이 정도로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이 내야 될 것이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요, 선생님. 받아야 될 게 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뭐 올해처럼 이제 현금 지원 같은 것도 많았고 한 부분의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 환불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환불금의 그 속도가 평상시 같으면은 디렉트 디파짓으로 요청을 하고 온라인으로 이파일을 하게 되면 2주 정도면 받았어요. 네. 빠를 경우는 일주에도 받았고 그렇지만 지금은 뭐 한두 주 정도가 아니라 뭐 8주 막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예, 그래서 환불을 기대하는데 제 생각에 예전 같으면은 한 달이 넘으면 확인을 해봐야 됐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한 2달 정도를 넉넉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Where's My Refund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간단한 기본 정보 이름하고 소셜번호하고 얼마를 받을 건지 몇 년도인지 이 정도만 넣으시면 본인의 환불금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지만 그걸로 전화해서 해결하는 거는 삼가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네. 본인한테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받게 되실 수가 있어요. 전화 연결도 힘들고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답변이 시원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팬데믹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서 기다리시는 그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IRS 홈페이지가 그 업데이트가 빠르지 않더라고요. 미리 다 이제 보내놓고도 홈페이지 상에서는 뭐 아직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답답하다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최단 기간이 한 8주, 2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 편하실 것 거기다가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디렉트 디파짓 요청한 경우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페이퍼 파일을 하고 수표로 요청했다 그러면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2개월이 걸리겠네요. 네. 예. 자, 세금 보고를 제 날짜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시는 분들은요, 이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이는 경우가 참 많은데 만약에 내가 다음 주까지 세금 납부는 꼭 해야 되는데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은 없다. 현재 네. 수중에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특히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팬데믹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경제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랬을 때 무슨 이유든 간에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있지만 현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납부하기 어려울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인스톨먼트 페이먼트, 그러니까 분할 납부하는 거죠. 네, 네. 그것을 이제 국세청에 신청하면은 받아주는데 특히 $50,000 이하일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온라인으로 셋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렉트 데빗 내 은행에서 직접 빠져나가게 이렇게 네네. 요청을 하면
IRS에서 쉽게 그 억셉트되고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럴 때 이제 피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냥 온라인 셋업 피 자체는 149불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내 은행 계좌에서 직접 빠져나가게 하면은 피가 31불로 떨어져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이 불편하셔서 이제 전화로 셋업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전화로 셋업하게 되면 피가 225불입니다. 훨씬 비싸네요. 왜냐하면 사람의 노동비가 네, 들어가잖아요. 네. 국세청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피를 더 받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디렉트 디파짓을 하게 되면 이것도 디스카운트해서 107불이면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크레딧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 수수료가 아시다시피 붙게 된다는 점,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본인의 어카운트에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이자나 다른 것들이 안 붙습니까? 페널티라든지. 붙죠 당연히. 거기도 붙고요. 그런 건 다 붙어요. 네. 그러니까 5월 17일까지 납부를 안 한 것에 대한 페널티와 이자는 붙는다. 네. 다만 그것을 나눠서 내는 방법을 국세청에서 억셉트하지 않는다면 바로 콜렉션으로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럼 굉장히 불편해지죠.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인스톨먼을 이제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17일까지 돈을 다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면 본인이 가능한 최대한 납부하시는 것이 좋은 이유는 결국은 페널티와 벌금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최대한 납부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러면 남은 금액에 대한 페널티만 붙는 거죠. 대충 예상을 그렇죠. 해서 저희가 냈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25,000달러인데 내가 지금 형평상 5,000달러밖에 납부할 수가 없다. 그럼 5,000달러를 납부하시면 2만 달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스톨먼트 페이먼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 나중에 그냥 그 한꺼번에 내는 방법도 있고 그냥 놔두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 인스톨먼을 원할 경우는 콜렉션 액션으로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렇게 하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피가 부담이 되고 그리고 페널티와 이자는 붙게 된다. 네. 이런 걸 꼭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5월 17일까지 난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해. 그럴 때는 차라리 연장 신청하시는 게 나아요. 네. 그럼 국세청에서 콜렉션 액션은 안 들어가거든요. 언제까지? 10월 15일까지는 내가 시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상황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일부를 납부한다든지 또는 그때 가서 또 인스톨먼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연장하는 거의 이점은 뭐냐면 5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내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콜렉션이 들어오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업수당을 신청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15만 달러 소득 15만 달러까지는 면세 처리가 되는 거, 그런 것을 꼭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혹시 내가 그 납부할 세금이 그 실업수당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나온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군요. 네. 자, 텍사스는 6월 15일이 연방정부 세금 마감이라고 텍사스 애청자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가 봐요. 아니요, 연방은 똑같고 네. 아마 그분은 뭐 주정부에는 소득세 신고가 없는데 그것이 뭐 혹시 다른 이유로 그런 게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연방국세청에서 연장한 날짜는 5월 17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난이 또 그 주에 특별한 재난이 선포가 됐다든지 네네. 뭐 허리케인이 왔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면은 연방 그 마감일은 50개 주가 다 똑같습니다. 네. 근데 혹시 뭐 그 사이에 텍사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특별히 국가에서 재난 선포를 해서 그 주만 그렇게 연장했는지 그건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은 들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연장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이파일이라고 그러죠 보통. 네네. 이파일로도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폼은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868 폼을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그냥 신청만 하시면 되지 어프로브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신 요즘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국세청에서 업무 처리가 제대로 되질 않아서 4868 폼을 파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벌금을 내라 이런 통지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4868 폼을 보내실 땐 반드시 Certified나 또는 뭐 FedEx나 이런 것처럼 증명이 가능한 영수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문의사항 ABC 회계법인 213-738-6000번 213-738-6000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